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의인텍 홍성복 전무입니다. 발표 앞서 소프트웨어 사회안전협회의 출범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안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기대하며 재난관리 시스템의 진화와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제 순서는 글로벌 재난 추세, 국가 재난 정책의 진화 과정, 재난관리 시스템 현황 분석, 재난관리 소프트웨어 안전성 강화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재난 추세입니다. 세계적인 재난보험 회사인 AON에 의하면 2019년 전 세계 기상재해 관련 경제 손실이 2,32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 20년간 재난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큰 피해는 첫 번째 열대성 저기압, 두 번째 홍수, 세 번째 지진입니다. 지난 20년 동안의 증가 추세를 볼 때 앞으로 10년간의 재해 위험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나 미국 국립해양기상청 등 세계 각 기상재해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각 국가별 산업별로 재해를 사전에 예측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신속한 경보와 효율적인 대응 수습 복구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유엔 차원의 노력으로 지난 2015년 일본의 센다이에서 열린 제3차 유엔 재해 위험성 경감 세계회의에서는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2015-2030을 채택하고 7가지 글로벌 목표와 4가지 우선순위를 제한 각 국가에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재난관리 정책 진행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재난관리 정책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재난관리법의 제정과 국가안전관리 정부와 긴급구조정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대구 지하철 사고 등 초대형 재난이 계속 발생하면서 참여정부는 기존 재난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2004년 6월 재난 및 종합적인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소방방재청 등 종합적인 재난관리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등에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통합, 개편하고 이에 맞춰 재난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재난, 재해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등 시스템 부강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시스템 현황 분석입니다. 먼저 통합재난상황관리 체계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간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의 1단계 구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전체 정보 시스템의 구성은 재난업무 13종, 안전관리 분야 2종, 소방 분야 5종, 해경 분야 2종 등 총 22개 업무 포털과 모바일 지원 1종, 대국민 포털 6종, 상황전파 1종으로 육상 및 해양의 재난안전 및 긴급구조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 시스템의 통합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재난관리 현황 재난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입니다. 국가 재난관리 정보 시스템의 서브 시스템인 재난관리 공동 이용 시스템은 52개 재난관리 책임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260여 종의 재난정보를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구축 운영 중이며 공동이용 의무화법에 따라 각급 기관 및 대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 시스템입니다. 향후 각종 축적된 정보를 분석하여 재난의 예방 및 대비 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데이터 수집이나 분석, 개방 등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고도화해야 될 시스템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재난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사점을 요약하면 정부 각 기관 간 수평적 재난정보 공유 시스템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며 화재 및 풍수, 지진, 감염병 등 대형 재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 또한 디지털 데이터의 수집, 분석, 활용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고려한 시스템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면 시스템 및 운영 소프트의 안전성 강화를 통해서 24시간 365일 무정지 서비스를 구현하고 공유와 소통과 협력, 개방 범위를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 확대 및 표준화 연구, 또한 대국 및 재난정보의 정보 전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디지털 IoT 재난 수집 및 분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재난 관련 소프트웨어 안전성 강화 방안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난관리 소프트웨어 거버넌스 구축 및 표준화 연구 방안과 두 번째 재난관리 소프트웨어 안전성 강화 방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관련 소프트웨어 거버넌스 강화 및 표준화 연구 방안입니다. 재난상황관리 표준화는 코드 체계나 코드 운영, 데이터 공동 활용, 상황관리 표준, 상황정보 전달 등 재난상황과 관련된 전국의 각급 상황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규제나 서식, 내용 등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표준화 기반 위에서 범정부 재난 데이터에 대한 아키텍처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재난관리 코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며 대국민 지능형 상황 전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난 안전 데이터 아키텍처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서 재난 상황 관리 표준화 기술을 기반 위에 재난 안전 데이터를 같이 활용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재난 관련 소프트웨어 안전성 강화 방안으로 실제 재난정보 시스템의 특징은 평소에는 일반 행정정보 시스템이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 대응을 위한 정보 지원 시스템으로 활용됩니다. 공공행정이나 국방, 의료, 교육, 교통, 재정, 항공, 전력, 상수도 등 대부분의 공공행정 분야 소프트웨어의 상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안전성의 현재 문제점을 좀 살펴보면 공공재난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안전관리를 위한 대상 범위가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프로그램 개발 시에 소프트웨어 기능 안전성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SI 프로젝트의 경우에 충분한 시스템 시험 및 안정화 기관 확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운영 단계에서 장애 등 예상치 못한 사고 방지를 위한 상시 유지 보수 체계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공공재난 서비스 소프트웨어 안전관리를 위한 대상 업무 시스템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정보통신 기반 보호 체계의 경우에는 공공 분야, 민간 분야 시설을 보호시설로 지정해서 연간 정기 점검을 한다든가 하는 관리 체계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기준 산정 항목에 소프트웨어 기능 안전 요구 사항에 대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도메인 시스템의 업무 기능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안전 기능을 반영하고
소프트웨어 기능 목록 산정 시에는 소프트웨어 기능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 시나리오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며 이를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사업 요구사항의 명확화 및 소프트웨어 안전 영향성 평가 체제 마련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의 임의 설계 변경이나 이런 사항을 방지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안전성에 대한 영향 분석 등 적절한 설계 변경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에 따른 소프트웨어 안전성 검토도 필요합니다.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응용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각각 별도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안전 전문 기관의 시스템 영향성에 대한 검토 및 통합 운영 시에 안전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기능 안전 성능 분석,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중요 소프트웨어 사업 시 감리와 별도의 안전 성능 진단 과정의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소프트웨어 역시 실제로 건축물을 짓는 것과 비교하면 설계라든가 또는 시공 과정에서 이런 설계를 준수하는 문제와 또 업무에 맞는 그런 각종 기능을 개발하는데 실제 건축물처럼 이렇게 초기 요구사항을 제대로 명확하게 반영해서 안전한 건축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도 그런 요구사항의 명확화와 그다음에 안전관리 과정, 그다음에 검수 후에 운영 유지관리에 대한 그런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또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저희 행사를 빛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재난관리 쪽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재난관리 또 고신뢰성 고안전성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또 여러 가지 애로 사항과 또 이런 그 경험들도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시스템의 개발 또 현황 뭐 이런 측면에서 여건 이런 측면에서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선진국은 어떤 좀 우월점을 가지고 있을지 장점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한마디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제 이제 재난관리 정보 체계를 개발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행정안전부가 거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잘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도 이제 뭐 다른 나라 벤치마킹을 좀 하다 보면 주로 미국의 페마 체계를 많이 벤치마킹을 합니다. 국토안보부 산하에 이제 재난 대응 전문 기관인 페마에서는 실제 이제 자연적 재난,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미국의 전체에 대한 조정 통제 기능을 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표준화 또 재난의 각종 사례들을 수집해서 위험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보급하고 교육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기술적인 표준들도 제정을 해서 매년 이맘때쯤 한 11월쯤 페마 포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도 하고 또 뭐 전문 기관들을 위주로 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 포괄적인 대형 재난에 대해서는 페마에서 역할을 하고 또 그 외에 이제 기술적인 첨단 부분에 있어서는 FCC나 아니면 또 9.11 위원회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9.11 위원회의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긴급 신고와 관련된 모든 정책과 그다음에 표준을 제정을 하고 거기에는 민간 분야의 산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뭐 46개 네트워크에 약 7천여 개 그러니까 기업이죠. 기업이 참여를 해서 같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또 산업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표준을 같이 만들고 같이 따르게 됩니다. 그 표준은 얼마나 강력하냐면 각국에서 들어오는
어떤 전자장비나 휴대폰 같은 거, 심지어 휴대폰까지도 그 가이드라인을 통과하지 못하면 수입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역시도 휴대폰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규율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도 좀 앞으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페더레이션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포괄적인 홀리스틱한 그런 접근 자체가 상당히 우리나라하고 또 이제 다른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네, 또 우리나라가 나아가봐야 할 그런 방향으로 또 생각이 됩니다. 준혜순 박사님 또 추가 질문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무님은 그 재난 관리 이제 전문가로서 정부의 역할이나 재난 관리 이제 그런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일반인들도 뭔가 재난 그 관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일반인들이 좀 오해하고 있거나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재난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점점 이제 좋아지고는 있고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재난 관리에 관한 이 정보통신망 이런 부분들이 전면에 이제 드러나지 않고 주로 무상 서비스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좀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기획 단계나 설계, 개발, 구축 시험 등에 대한 것도 일반 행정 시스템하고는 좀 차별화된 이런 형태를 갖추고 이게 만들어지면 쉽게 국민들이 알기 쉽게 매뉴얼로 만들어서 보급을 해서 국민들이 좀 접근하기 쉽고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원자력 분야나 항공 분야나 이런 분야 같으면 국제기구의 규제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도 따라가는 형태로 규제를 만들고 또 특별하게 다루고 그리고 안전관리를 굉장히 강화하게 되는데요. 실제 일반 상황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포항에서 해변에서 불꽃놀이를 한다. 포항 불꽃축제 한 3만 명이 모입니다. 모이면 거기서 이제 너도 나도 사진 찍고 동영상 보내고 친구한테 전송하고 하다 보면 주변 이동통신 시스템이 다 마비가 돼요. 그때 아픈 사람이 나오면 구조 신고도 하기 어려운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일반 행정 시스템과 재난 관리 시스템이 다르다. 여유 캐비넷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미국 같으면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통신이 만일에 폭주가 발생한다 그러면 통신 제어를 합니다. 재난 당국에서 제어를 해서 10%나 20%의 여유를 확보를 하는 체계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고 우리 응용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제가 발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 혼재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일반 행정 지원용 MIS, 경영정보 이런 용도로 쓰이던 시스템이 재난이 터지면 또 이게 재난 용도로 쓰여서 서로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쪽에 시스템 문제 생기면 아예 서비스가 안 되는 형태로 되거든요. 이걸 잘 선별해서 조금 아주 정밀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태그를 좀 붙여서 이거는 중요 시스템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뤄야 된다. 이렇게 인식도 바꾸고 그럼 발주 단계부터 완료 단계까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유지 관리도 필요에 의해서 24시간 운영할 때 있고 또 평소에 그냥 운영할 때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일관성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예산도 안 서 있는데 24시간 야간 근무를 해달라.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검토를 해서 범위 지정하고 이런 대상 중에서 이 시스템은 고안전을 요구하는 시스템이니까 이거는 유지관리 체계도 별도로 강화를 하자. 이런 것들이 좀 하나하나 섬세하게 손질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난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반인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소프트웨어 측면도 이제 뭐 지금 소프트웨어로 인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도 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발제 감사하고요. 재난 관리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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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